안녕하세요. 오늘 슬기로운 어택트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저는 진나하 강사입니다. 현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슬기로운 어택트 생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약 1시간 반 정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택트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배소개를 하면 저 현재 오렌다라는 교육회사를 하고 있고요. 진로와 여러분들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멘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언택트,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기관 오렌다의 대표로 여러분들에게 창업과 진로 그리고 비즈니스와 관련된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진나 대표라고 합니다. 라는 걸 아무도 어떤 전문가도 예측을 할 수 없고 앞으로 산업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나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장이 더 활성화가 될 거고 어떤 부분들이 더 잘 될 건지 예측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언택트 시장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솔직히 언택트 시장이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시장이었지만 이 시장이 점점 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계기를 갖게 되어서 발전이 되는데요. 오늘 저는 1시간 반 동안 이 언택트 시장이 감사합니다. 언택트 시장이 기업과 라이프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를 위해 내가 취업과 창업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까지 한번 모색을 해보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언택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략하게 기본 개념을 좀 설명을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컨택트 시장이었습니다. 서로 만나고 같이 함께하고 서로 부딪히고 했던 시장이었다면 이제 앞에 언이 붙어서 언컨택트, 서로 접촉하지 않고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채널들의 시장을 언컨택트 시장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잘 생각해보면 이게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 생겼던 시장이 아니었어요. 이전에도 우리가 현재 이 언컨택트 시장은 교육, 의료, 정치, 관광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이 시장이 있었는데요. 가장 익숙한 것들이 요즘 우리가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곳에서 주문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키오스크로 전원을 만나지 않고 하고 있고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가장 유명한 사일렌트 오더 만나지 않고 미리 주문해서 결제까지 하는 시장들이 일찍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사이버 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양질의 컨텐츠를 만날 수 있는 교육 시장도 이미 있었고 그리고 의료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원격으로 화상으로 진료하는 시스템도 이미 있었고 모바일 뱅킹 그리고 온라인 뱅킹 즉 은행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금융 업무도 이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점차 원래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산업에 대한 발전도 순서가 있었지만 갑자기 코로나라는 친구가 오면서 갑자기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기업들을 하면 좋을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SK텔레콤과 LG전자 두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물론 해외에도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있지만 우선은 우리나라 현재 시장을 좀 분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 우선은 초시대, 초연결 시대라는 5G 통신망을 가지고 일찍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부터 그들은 화상회의 그리고 원격 시스템 그리고 홈 재택근무에 대한 시스템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구에 지사에 있는 직원들이 서울로 모이지 않고도 수시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그들은 솔직히 코로나 사태가 온 뒤에도 갑작스럽게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닌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가 회식을 화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회식을 화상으로, 네, 만나지 않고 언택트로, 네, 똑같은 시간대에 미리 사전에 설문조사를 받아서 나는 치킨, 우리 선생님은 피자, 나는 닭발, 네, 각자의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비슷한 시간대에 각자의 집으로 음식이 배달이 되고요. 그리고 줌 또는 카카오톡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너의 치킨은 맛있니? 오늘 우리 고생했어. 이렇게 소통하면서 1시간 반 정도의 회식을 즐겼다고 해요. 그랬더니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을 했대요. 줌으로 하는 창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팀장님이, 부장님이 안 계시는 또 제2의 카톡방이 생겨서 평소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회식이 되었다. 오히려. 네. 그리고 2차, 3차를 가지 않고 1차에서 짧게 끝나다 보니까 훨씬 더 즐거웠다라는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이미 기업들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라는 것들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 전부터 언컨택트에 대한 기업 문화를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무보조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인 경영기획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람이 있지만 현재 LG 같은 경우에는 AI가 컨트롤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문서를 모아서 배포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솔직히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실수가 조금은 발생할 수 있는데 오히려 AI가 컨트롤 해주기 때문에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들은, 큰 기업들은 우리 탄탄하게 언컨택트 문화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시장에도 언컨택트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물론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현재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저를 이렇게 직접 만나지 않고도 언컨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이처럼 화상이나 음성으로 하는 온라인 모바일 콘텐츠도 있지만 기업 교육이나 진로 교육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는 곳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위드플러스라는 회사인데요. 이곳은 기업에 대한 교육과 리더십을 AR 전략 게임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상상을 해보자고요. 내가 AR로 가상현실을 통해서 이 회사를 어떻게 꾸려나갈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실시간으로 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에서 컨텐츠에 대한 더욱더 풍성함과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나 물론 거의 대부분은 온라인으로 많이들 구매하시지만 오프라인으로 구매할 때 저도 요즘 느끼는 건데 예전처럼 그렇게 점원분들이 다가오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예 이니스토리는 점원이 없이, 점원이 응대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매장을 처음 출시했다고 해요. 예전 같으면 우리 올리브영 가면 어떡하죠? 네, 우리 고객님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발랄한, 밝은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다면 이제는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하고 할 때까지 굳이 고객을 만나지 않아도, 왜냐하면 우리 고객들은 이미 똑똑하게 사전 정보들을 다 검색을 해서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올리브영 가기 전에 최저가 검색하고 어떤 아이템이 베스트인지 확인해보고, 네, 그리고 SNS 인스타도 검색해보고 사용 후기도 찾아본 뒤에 구매를 하라고 간단한 성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구매까지 아주 심플하게 할 수 있도록 점점 오프라인 매장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금융계는 우리 일찍이 카카오뱅크를 통해 접하셨죠. 물론 카카오뱅크가 처음에 떴던 건 캐릭터의 귀여움으로, 네, 저도 종류별로 어프치와 무지카드 갖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 캐릭터의 귀여움으로 우리가 친밀함으로 다가왔다면 이제는 따로 은행을 가지 않는 번거로움 없이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건데 다른 은행이었는데요. 계좌를 만들고 나서 그 외에 다른 업무, 뭐 이제 출금을 한다든지 계좌를 처음에 만들면 한도가 정해지다 보니까 한도를 푼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은행을 예방하지 않고도 영상통화를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밤에 12시 정도에 그거 신청을 해서 예약을 해놓고 다음날 평일 9시에서 6시 사이에 시간이 더 편할 때 영상통화를 예약한 뒤에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하고 바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나 은행 신규 가입이나 뭐 증권이나 보험이나 예전에는 긴 설명서와 신청서를 엄청 많이 작성했었어야 됐던 업무들도 이렇게 심플하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트셨던 드라이브스루, 스타벅스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버거킹도 있고 식음료에서 이제는 이런 선별 검사도 하고 얼마 전에 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부도 드라이브스루로 했던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팔아주고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부를 드라이브스루로 차에서 직접 직원을 뭐 서구청이나 대전 시청의 직원을 만나지 않고 차에서 직접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간편한 시스템으로 점점 더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업무 컨텐츠에 대한 것들을 기업들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 이름이 스카우트인데 이 친구에 대한 개발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드론으로도 배달을 하고 그리고 로봇으로도 택배에 대한 부분들을 배달에 대한 부분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신형 드론을 통한 배송 계획을 공개하면서 드론 배송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섭 PD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물건의 주문 버튼을 누릅니다. 박스에 물건이 담기고 곧장 드론이 배달에 나섭니다. 수년 전부터 드론 테스트를 진행했던 아마존이 신형 배송용 드론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신형 모델은 외형과 성능 면에서도 차별성을 보였습니다. We're building fully electric drones that can fly up to 15 miles and deliver packages under 5 pounds to customers in under 30 minutes.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드론 사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대해서도 안전을 자신했습니다. We've designed automated drone management system to ensure that there are safe distances between our drones and other aircraft in the area. Second, we build robust aircraft with sophisticated controls that are just as robust and stable and capable as commercial aircraft. 하지만 언제부터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먼저 활용할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수개월 내로 드론을 활용해 소포 배송을 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습니다. 당국의 드론 비행 승인 절차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4월 구글 계열의 윙 항공이 연말부터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 가정의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등 드론 배송 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귀여운 아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처럼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은 기업에서는 이미 처음부터 예측을 코로나가 올 거라는 건 예측은 못했겠지만 충분히 대면하지 않고 다른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언컨택트에 맞는 인재로서의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키오스크가 지금은 화면을 터치해야지만 주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이 시장이 조금 더 발달해서 언터치 모니터가 개발되고 있대요. 네, 이렇게 여기다 화면을 터치하지 않아도 가까이만 가도 센서가 반응을 해서 내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언컨택트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거리를 줄 수 있도록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뷔페나 이런 부분들도 요즘은 쿠팡이나 이런 것들이 배달원을 만나지 않고 어느 컨택트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미용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상담이 직접 만나기보다는 AI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면 현재 그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브랜드를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쿠팡 굉장히 좋아해요. 네. 쿠팡 와우.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돈을 얼마를 주고 빠른 배송을 위해 매월 월정액을 낸다는 것 자체가 그 가치에 대해서 굳이 내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지만 지금은 월 2천 얼마의 돈을 내면 저녁에만 해도 반나절만에 배송이 되고 네, 새벽 배송이 되고 1시간 배송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빠른 배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시간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고객들이 원하는 건 빠른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급하게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근처에 가서 바로 사면 되겠죠. 하지만 배송을 통해서 받아야 될 아이들을 최단 시간에 안전하게 받는 서비스를 강조했기 때문에 쿠팡와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들은 점점 더 성장을 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특히 3, 4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학교를 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구나 간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매출이 최대 300~400%까지도 올라섰다고 해요. 이 시장은 점점 더 커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AR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미용실을 갔더니 우리가 디자인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내가 머리를 묶을 건지 파마를 할 건지 염색을 할 건지 서로 가까이 밀착을 하고 상담을 하는데 이제는 AR로 나의 머리를 스타일로 바꿔보고 색깔로 바꿔보고 그걸 가장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스노우, 우주라이크 네, 거기서 내 머리 스타일 색깔도 바꿔보고 네, 새로운 메이크업도 바꿔보고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쁘게 또 다른 내가 태어나잖아요. AR도 그래서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빠른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컨택트 시장이 발전이 됐을 때 배달 시장이 더 발전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의외로 배달 시장보다는 콜드 배송 네, 이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집에만 있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배달의 민족, 6.25 이런 배달 음식도 너무 좋지만 이제 나를 위한 특별한 그리고 요즘은 밀키트 음식들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나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위한 이런 간단한 요리나 신선식품 배송이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는 네, 잘생긴 고민 오빠와 마켓컬리 뭐 이런 마케팅店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선식품에 대한 빠른 배송들 그래서 쿠팡 프레쉬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한 홈쿡 시장이 훨씬 더 발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도 예전에는 간단한 식품들이 나왔다면 이제는 단조리 되어 있는 구워먹는 삼겹살이라든지 네, 이런 식의 음식들이 예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저 이거 해봤는데요. 줌을 통해서 50분 동안 그 헬스 트레이너분과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이게요. 장점이자 단점이요. 모니터로 그가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땡땡이를 칠 수가 없어요. 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잠깐 트레이너님이 잠깐 이렇게 딴데 보실 때 약간의 쉼이 가능하지만 줌은 계속 눈을 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50분 동안 땀을 흘리는 운동을 직접 만나서 하고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즘 공연도 네, 라이브 방송으로 저처럼 이렇게 하죠. 얼마 전에 대전에서 했던 문화 행사들 중에서도 네, 성악이나 이런 클래식 공연들이 라이브 방송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린이 공연이나 다양한 공연들도 현재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도 영화 상영회도 라이브 방송으로 네,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주제가 조금 예민할 수 있지만 교육에 대한 얘기가 먼저 해요.
솔직히 교육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컴퓨터 시장에 영상으로 되어 있는 교육은 이전에 사이버 대학, 평생교육원, 그리고 온라인 학습 이미 기존에도 다양하게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존의 대학들도 온라인을 하게 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사이버 대학들이 더 양질의 콘텐츠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주관적인 생각들이 갈릴 수 있지만 솔직히 계속 새로운 서비스는 나오고 있고 그럼 그 새로운 서비스들을 배운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줘야 하지만 교육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그동안의 오프라인 대학들의 교육 콘텐츠에 대한 것들은 솔직히 교육과정은 현실과 맞지 않게 조금은 느리게 나가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이 교육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더 빠르게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미 지금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밸리에 미네르마 스쿨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IT 계열의 CEO가 차린 대학이에요. 얘들은 대학 캠퍼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의 약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등록금을 받아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그 저녁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약 7나라 정도, 국가 정도 되는 국가를 방문을 해서 수업을 해야 해요. 대신 이들은 온라인 단순히 영상이 녹화된 콘텐츠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쌍방의 멘토링을 통해서 탄탄하게 더 많은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건물을 짓고 시설을 만들고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등록금을 가지고 더 많은 질적인 콘텐츠를 우리에게 주겠다라는 형태로 만들어진 대학인데요. 이 시장은 점점 더 확대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까지 보면 기업도 그렇고 우리 생활도 그렇고 예전에는 조금은 더 추가로 있었던 것들이 심플하게 언컨텐츠가 되면서 좀 더 심플한 채널이 됐다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도 역시 그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라떼이즈로즈 시절을 제가 잠깐 얘기해보면 저 때는 네, 영업이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고객을 만나거나 뭐 보험을 판다거나 이럴 때 방송을 통해서 네,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양하게 모바일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직접 배송을 해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갤럭시 같은 경우는 실제 신상품이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했죠? 이걸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송 서비스를 했었어요. 실제로 그냥 오로지 물건에 대한 팩트만 보여주고 기업들도 내 제품에 대한 것들을 오로지 팩트 이거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이거에 대해서만 오로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케팅들이 있나라고 한번 보았더니 거의 대부분 유튜브를 통한 동영상 콘텐츠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같은 SNS, 홈페이지 이런 식의 시장은 이건 다 예전에 있었던 거였어요. 네. 하지만 이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언택트 시장이 없었던 것이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그대로 발전해 나가다 코로나를 만나면서 좀 더 확 커졌다. 시장이 반강제적으로 커져서 우리가 갑자기 언컨택트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라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언컨텐트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조금 더 포인트로 보면 좋을까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좀 원격 서비스나 온라인 유통, 헬스케어, 스트리밍 우선은 클라우드를 기반한 서비스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을 하는 뭐 서비스나 의료, 마케팅, 교육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플랫폼 시장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걸 하시는 개발자분들도 계속 필요할 거고 개발자뿐만 아니라 개발자와 현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과의 중간에 연결을 해주는
그리고 유통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안전하게, 예전과 동일하게, 예전보다 더 빨리 계속적으로 유통시장도 커져나갈 거고요. 의외로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헬스케어와 멘탈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는 그동안 컨택트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네, 서로 친근하게 살을 맞대고 서로 만나고 소통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공부하고 일을 하고, 그게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예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부터 우리는 사회화되어 있는, 학습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멘탈 케어 제품이나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도 훨씬 더 뜰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반려식물, 네, 동물을 키울 수 없는, 네, 동물을 키우기 약간 책임이 따르다 보니 반려식물이나 아니면 걱정인형, 네, 그리고 아로마, 향기, 나를 위한 그런 제품들에 대한 시장들도 반대로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걱정되다 보니까 헬스케어, 저도 솔직히 코로나가 시작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산 게 뭘까 있죠? 그렇죠, 마스크. 네, 마스크 다음으로 또 많이 산 게 바로 건강식품이래요. 나의 면역 체계를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파는 비타민, 기타 등등의 이런 시장들도 계속적으로 한동안에 성장을 할 거다라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컨텐츠 시장이 되면서 또 떴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네, 화상을 도와주는 주임이라는 친구가 있었죠. 그 아이가 원래도 있었지만 이 언컨택트에 대한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활용하게 되었던 시장이에요. 그 이후에는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통신사에서도 다양한 화상회의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화상회의나 아니면 원격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뜰 거고요. 그리고 AR,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조금 이 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시장에 물론 앞으로 당장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항공이나 관광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가 조금 더 잔잔했을 때까지는 조금 주춤하겠죠. 그래서 현재 외국의 섬 같은 경우에는 그 AR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관광 도우미가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대신 관광을 해주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점프 한번 띄워주세요. 대신 점프도 해주고요. 한 바퀴 돌아주세요. 한 바퀴도 돌아주고, 저기 앞에 저 배 좀 타주세요. 배 좀 타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앞에 대기자가 170명이 기다리고 오셔서 과감하게 포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직접 가진 않는 상품들은 있지만,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관광에 대한 시장은 한동안 위축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에너지나 정유나 조선이나 차량이나 이런 시장들도 조금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공유 오피스에 대한 시장들도 조금은 변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까지 솔직히 공유 오피스에 대한 시장들이 굉장히 뜨거웠죠. 내 사무실을 직접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가 창업을 하는데, 네, 일부의 월세 개념의 돈만 내면 회의실이나 사무용품이나 그 외 다양한 공간들을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떴었는데, 이게 어느 컨셉트가 되면서 오히려 이곳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되면서 이제 공유 오피스를 월 단위가 아니면 시간의 단위로 조금 더 형태가 변경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온라인 쇼핑이나 비대면에 대한 시장들은 점점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시장을 조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취업과 창업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동안은 우리가 컨텐츠 시장이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동안에 학연, 라떼 리조이즈, 학연,
지연, 누구의 아들, 누구의 친구, 얘 우리 조카인데 좀 잘 좀 줘봐. 또 있었다고 전설로 내려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업무를 할 때에도 약간의 좀 실수가 있었거나 했어도 뭐 관련 업체이니까 계속 볼 사람이니까 라는 게 있었더라면, 이제는 오로지 실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전에 비해서 좋다 안 좋다라고 솔직히 말은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힘들다 안 힘들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서로가 어떤 교류나 이런 게 아니고 오로지 실력을 통해서 나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게 학력도 아니고요, 스펙도 아니고요, 창업 또한 그렇습니다. 일찍이 애플이나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요, 대학을 가지 않은 그 똑똑한 회사가 아이비리그 출신이 아닌 그냥 대학을 가지 않는 그런 직원이 약간 70% 이상 되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학벌이나 아니면 자격이나 이런 것들로 문서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사람이 실력을 가지고 채용하고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도 지금 당장 바뀌진 않겠지만 점점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대기업들도 그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기 채용,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을 했더라면 이제 상시 채용으로 그 사람이 직접 인턴이라든지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경험을 해보고 이 사람에 대한 실력을 검증하고 채용을 하는 것처럼 점점 바뀌고 있죠. 스타트업이나 그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이런 시장 확대되면서 오로지 이 사람에 대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AI 채용이나 면접 같은 시장들도 계속 발전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컨택트는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마음이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실력을 위주로 검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택트에 대한 시장을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컨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컨택트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컨택트는 다시 컨택트를 하기 위한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언체크가 아닌 온체크라는 한번 단어를 찾아봤는데요. 네, 컨택트의 문화가 언체크로 변했다면 이게 다시 온택트로 되는 인재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 중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되고, 뭐 파워포인트, 한글, 엑셀, 뭐 기타 이런 것들은 할 줄 알아야지라고 해서 뭐 했죠? 자격증을 땄죠. 영어는 기본이야. 뭐 해서 토익도 보고, 토플도 보고 이런 것들을 했죠. 하지만 이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게 IT에 대한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했더니 그런 게 나왔어요. 드론 조종 자격증, 네, 무슨 플랫폼 자격증, 그리고 뭐 AR 뭐 무슨 자격증, 빅데이터 자격증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모바일 플랫폼에 익숙하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하고 원격과 화상회의에 대한 컨트롤을 그냥 잘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그냥 나의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 이런 것처럼 어떤 교양의 하나로 갖춰져야 될 시대가 점점 더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취업 시장도 똑같고 창업 시장도 똑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 창업과 관련돼서 어떤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코로나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사위원분들이 쭉 앉아 계시고 그 앞에서 굉장히 긴장한 마음으로 달래를 떨면서 발표를 하죠.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화상으로 만납니다. 화상으로 몇 분 동안 정해진 시간 동안 발표를 하고 그 뒤에 심사위원들도 화상으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문제점이 뭐냐면 딜리버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발표를 하면서 파워포인트를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모바일 플랫폼에 대한 컨트롤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는 꼭 해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리더십과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가 한참 2월 달에 기승을 부리면서 3월 달 한 달 동안 집에 있었어요. 네, 지금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집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네, 사람을 안 만나니까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싶고 브런치도 하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근데 못하니까 어때요? 되게 마음이 막 이렇게 조금 이해지더라고요. 그게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는 계속 올 거고요. 그리고 이 패데믹에 대한 상황들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어떤 기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위기들은 계속 올 거예요. 이럴 때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또 다른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럼에도 주도적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지만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 부분에 대한 시장들은 충분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변화에 탄력성이 있는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필요하다. 자, 이해하기는 뭐냐면 우리 한때 유행했던 슬라임 기억하시나요? 얘는 아무리 찔러도 이 자체가 바뀌지 않죠. 다시 조물조물하고 여기에다가 유화제를 넣으면 다시 조물조물해지고 여전히 단단하게 지키고 있죠. 앞으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는 올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코로나도 솔직히 언제 끝날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모두가 지금 다 같은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못해 가 아니라 코로나, 그 다음 코로나, 다른 것들이 온다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슬라임처럼 조금 물 흐르듯이 탄탄하게 가는 것들도 중요하다.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사람들을 만날 때 만나면 어떻게 했죠? 악수도 하고 반가워요. 얼굴 받들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이제는 굳이 서로 만나지 않아도 깊은 관계가 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바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사무실을 하나 개업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하다 보니까 이 사무실을 개업을 해도 예전처럼 막 개업식을 하거나 고사를 지내거나 떡을 돌리거나 기업 선물을 나눠주거나 화분이 배달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개업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좀 곰곰이 고민하다가 랜선 개업식을 했습니다. 네.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SNS에 올리고요. 친한 친구들한테 인스타 라방으로 여기에는 너님이 주신 뭐가 있고요. 너님께서 주신 이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꾸며보았어요. 라고 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선물도 랜선으로 오더라고요. 네.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오히려 나와 오랜 시간 소통했었던 분들은 오히려 그 랜선 소통에 대해서 기뻐하시면서 또다시 그래 랜선 기업식이니까 나도 선물도 랜선으로 줄게 이렇게 서로 마음을 오고 가고 꼭 선물이 아니더라도 너무 예쁘다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감사한 말들을 받았죠. 이게 솔직히 예전에는 이게 뭐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런 관계에 대한 방법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랜선 이모, 랜선 삼촌, 랜선 집사. 이 시장이 예전처럼 이제 인스턴트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관계를 하는 방법에 대한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그때 휴대폰이 없었죠. 연애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어요? 직전화로 또 전화가 없을 때는 편지로 서로에 대한 마음들을 나누고 관계를 맺었죠. 그게 지금 시대에 맞추어서 관계에 대한 것들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이 취업이나 창업에서 어떤 것들이 뜰 수 있는지 직업군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면 활성화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취업 시장에서는 그런 온라인이나 모바일의 앱과 관련된 개발자들은 한동안 계속 수요 시장이 있을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점점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쪽 시장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온라인에 대한 교육은 모바일 플랫폼과 다르게 교육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활성화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예전하고 다르게 좀 더 세밀하고 세세하게 수준별에 맞추어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 교육 시장에 대해서는 이걸 개발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방송을 찍고 하는 분야들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 필요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심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들,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굳이 만나지 않고 화상이나 세팅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여전히 멘탈케어와 헬스케어 하는 시장들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될 겁니다. 또한 AI 시장은 AR과 VR에 대한 시장들도 점점 더 발전될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우리는 5G가 탄탄하게 깔려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것들도 활성화가 될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드론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해요. 사람이 굳이 만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배송이라든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드론이 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 기술적으로 가야 되나요?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솔직히 이런 직업군들이 없었던 직업이 있었나요? 네. 그리고 이런 관련된 부분들의 창업도 고민하셨다라고 하시면 이것들이 없었던 시장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게 코로나라는 사태가 오면서 갑작스럽게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갑자기 그냥 내 안에 주입이 되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솔직히 한국은 5G에 굉장히 탄탄하고 빠른 통신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 시장을 천천히 걸어왔던 것들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업군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굉장히 완전히 숙연해지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좀 더 다시 추가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 언택트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애플에 대한 기업 정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전에 스티븐 잡스가 솔직히 우리 새로운 제품들을 출시할 때 어떻게 했죠? 우리는 모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많은 사람들 초대해서 컨퍼런스를 열고 서로 교류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애플은 그렇지 않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컨퍼런스를 열었던 이유는 컨셉트, 서로 사람들이 만나서 교류를 해야지만 관계에 대한 발전이 있고 내 사업에 대한, 내 창업에 대한, 내 취업에 대한 정보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컨퍼런스를 열었고 신상품 출시에 대한 출시를 열었고 설명회를 열었어요. 하지만 애플은 일찍부터 온라인으로, 스티븐 잡스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긴밀한 교류는 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나의 애플에 대한 상품을, 애플에서 출시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동시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데에서 장점을 갖고
언택트 시장에 대한 포인트도 이해하고 똑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했던 이야기들이 조금 반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전에는 계속 기업도, 취업도, 창업도, 그리고 내가 하는 교육도, 의료도 사람과의 교류에서 무언가가 나왔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나누고 내 실력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언택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온택트로 바꾸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5분부터 휴식을 하려고 해서 잠깐 쉬었다가 10분 정도 쉬고 그 뒤에 온택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정거장 진나하 멘토의 이대면 멘토링 강의 영상 컨텐츠는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기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신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답변과를 도와주시는 두 분께는 DM을 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 시간에는 컨택트, 언택트에 대해 배웠다면 이제 온택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거예요. 온택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네, 컨택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언택트가 되면서 소통을 안 하고 사니까 죽겠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과 모바일 이러한 방법으로 서로 소통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바로 온택트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방법들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이러한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그럼 우리 온택트에 필요한 역량은 뭐가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자유롭게 정답은 없어요. 온택트를 잘하기 위해서 전 첫 번째로 빠른 엄지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단톡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네, 빠른 엄지 실력이 필요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럴 때 보통 1번을 하면 뭘 봤죠. 네. 뭐가 있을까요? 언택트 시장에서 내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눈치요. 네? 눈치요. 오, 네,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둘 다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세요. 저도요. 네.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기본 굶어 죽지는 않는다라는 제가 한 말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아닌 온라인이나 모바일 소통 같은 경우에는 글자로만 나의 감정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눈치, 이코르 센스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럴 때 시켜 봅니다. 저는 지그시 바라보시는 선생님. 네. 속도? 답장 속도. 네, 빠른 엄지 실력이.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물어봤는데 답이 없으면 되게 은근히 빈정 상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사소할 수 있지만 온택트에 필요한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언택트 시장에서 온택트 시장으로 변경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또 직업이 생기지 않을까요? 솔직히 예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최근에 현대자동차 광고를 보면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들 걱정합니다. 너는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방송 내버리기나 하고 있고 게임이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게 돈이 벌리겠니? 빠지니?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런 직업을 가져 라고 했지만 그 아들이 어떻게 했죠? 좋은 차를 사고 와서 이것도 직업의 하나의 가치를 갖고 있구나, 이만큼 소득이 보장이 되는 직업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인식시켰죠. 이런 것처럼 새롭게도 나오시는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정답은 없어요. 이게 보통 중학교, 초등학교를 가면 아직 내가 성분동한 친구들은 빠른 잡히게 나오는데 우리 조금 더 살았기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 아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에서 좀 더 확장을 해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거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내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미 있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잠깐 그 생각도 해봤어요. AR이라는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분들도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건 이미 있더라고요. 네. 또 그런 시장도 있을 거고, 빠른 배송이 있으면서 네, 쿠팡 같은 경우에도 짧은 배송단은 쿠팡 라이더스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도 새로 생겼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뭔가 새로운 직업. 쉽진 않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즘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진로 교육을 하면요, 예전에 우리가 이런 직업을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가 아니라 반대로 창업 캠프처럼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육을 합니다. 솔직히 더 예전 라떼이즈 보이즈로 가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때 생각하지 않았던 저희 같은 강사들,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강사는 학교나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서만 있었던 직업이지만 우리 때에는 다양한 곳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굳이 어떤 곳에 출근하지 않아도 인스타에 스타가 되는 것만으로도 어떤 직업적 가치를 인정을 해서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되죠? 소속사도 있고 그로 인해서 해외 패션업도 가고 광고도 찍고 이런 직업의 가치를 받았죠. 자, 원택트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직업군도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이거를 창업하고 그 취업에 대한 경계가 없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많은 대표님들 AI 쪽이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대표님들께 굉장히 많은 자문을 구했어요. 그리고 모통신상에서 AI와 관련된 부분들 하시는 분들과 또 이제 이런 기술과 관련된 분들께도 많은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원택트 시대에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창업 준비를 해야 될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해 주신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의 일에 대한 경계를 나는 무슨 직업이니까 이것만 해가 아니라 그 어떤 직업에 대한 경계를 조금 무너뜨리고 그런 경계가 없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다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실력을 갖춘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저는 강사라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멘토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그리고 대표하는 회사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 우선 강사라는 직업을 한번 생각해볼게요. 강사
강사는 무엇을 하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을 합니다. 말로 무언가를 설득을 하죠. 하지만 강사는 이것만 하나요? 아니죠. 예쁘진 않지만 PPT도 만들어야 되고, 예쁘진 않지만 사진도 서칭해서 편집도 해야 되고, 썩 좋지 않지만 뭔가 동영상이나 편집들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를 알려야 하기 때문에 영업도 저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천단위 폰만 찍는 거거든요. 돈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금도 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문서 편집해서 교재를 만드는 누가에서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힘도 세야 돼요. 다양한, 오늘은 가방이 없지만 다양한 뭐 분교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운전도 좀 하면 좋고, 이런 식으로 내 직업에 갖고 있어야 되는 소양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유망직종이라고 했던 모바일 앱 개발자를 한번 보죠. 자, 이 모바일 앱 개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소양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렇죠. 프로그램을 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 그 옆 선생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거를 되게 잘 만들어요. 네, 뭐 멋진 말이 나왔어요. 네, 우리 옆 선생님? 디자인. 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죠. 네, 아무로가도 같이 편안하게 해서 우리 앞에 선생님? 모바일 앱 개발자가 되려면 뭔가 또 필요할까요? 앱 개발 잘하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될 수요. 우리 선생님 앱 개발자가 됐어요. 그러면 뭘 잘해야지 훌륭한 일을 잘하는 앱 개발자가 될까요? 패스. 우리 선생님? 창의성? 창의성 중요하죠. 크리에이티브한. 우리 선생님? 말했어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약간 다를 수 있다고 인정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 다양한 경험이 있어요.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모바일 앱 개발자들을 데리고 있는 대표님들이 하신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건데, 사용자가 필요로 한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모바일 어플이 필요한 용도를 위해서 사용자와 실제로 이거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원하는 결과치를 내야 되고요. 디자인도 나 혼자 만드는 거 아니죠. 우리 결제자님들의 오케이를 받으려면 이거를 요청하신 그 고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과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원하는 디자인을 잘 뽑아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창의성과 아이디어도 내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직장 동료나 아니면 팀원이나 그런 상사 그리고 고객들과 계속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야 되고, 거기에 다양한 경험들, 내가 해왔던 그 삶의 다양한 경험들이 녹아낸다면 훨씬 더 현실적인 모바일 어플이 만들어지겠죠. 이처럼 예전에 비해서 직업에 대한 것들이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감형 AR 한번 고민해 볼까요? 이 AR을 만들어낼 거예요. 우리가 가상현실을 여기에서 청신정거장에서 어떤 직업에 대한 가상현실 어플을 이 AR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양이 필요할까요? 기술이 있어요. 그렇죠. AR 기술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처음이 쉽습니다. 모방 능력? 네? 모방 능력? 그렇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니까요. 기본적으로 우선 카피를 좀 해봐야 내 걸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선생님, 어떤 기술이 또 필요할까요? 관찰력? 맞아요. 관찰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증강현실을 만들어내려면 가장 현실성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작은 차이도 캐치해낼 수 있어야겠죠. 자, 선생님 이거는 할 수 있어요.
AI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네, 틀림은 없어요. 다 정답이에요. 어떤 소양이 필요할까요? AI 만들기 네, 증강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 AI를 만든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꼭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이거 깊이 고민하면 답이 어려워요. 다시 여쭤볼 거예요. 자, 어른 선생님. 그때 네. 유행을 알아요. 그때? 유행을 알아요. 아,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옆에 선생님. 그 멀미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우터 범위 줄이는 거. 오, 네, 뭔가 좀 아까부터 계속 되게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 네, 좋습니다. 선생님? 빅데이터에 대한 시험이 많지. 네, 필요하죠. 자, 한 번 더 보죠. 잘 모르겠어요. 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얘기하신 게 틀린 답이 하나도 없어요. AI 단순히 그래 뭐 증강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나에게 필요한 스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창업을 하던, 취업을 하던, 아니면 자영업을 하던, 어떤 것들을 하던 내가 하고자 하는 업에 대한 이해만 된다면 컨택트든, 언택트든, 온택트든 그거에 대한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나를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방법만 바뀌는 것이지 이 업 자체가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스펙이나 수양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택트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언택트는 단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급하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니네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언택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얘는 그냥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 변경이 되는 것 뿐이지 언택트 자체가, 인택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준비만 되어 있다라면 컨택트든 언택트든 온택트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남들이 예전에는 남들이 우리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필요하대, 이거 자격증 해야 된대, 이거 뭐 해야지만 뭐 취업을 할 수 있대, 이거 뭐 해야지만 창업을 할 수 있대, 이거 교육을 받아야 된대. 솔직히 저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후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됐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보았고 저한테 진로 상담을 오시는 친구들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디 뭐 이렇게 공사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NCS 뭐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점수가 나왔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가 공사를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뭔데? 네, 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반대로 제가 고등학생을 최근에 한번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는 기차가 너무 좋대요. 기차가 너무 좋아서 이 기차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엄마는 대학을 가라고 하니까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머니, 철도 공무원은 고교 취업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요. 네, 대학이 답이 아니라 이 친구는 이미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대학을 준비하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취업 준비를 하시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나가실 취업이나 창업이나 어떤 직업이 될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언택트가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물론 오늘 언택트에 대한 강의를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이 어떻게 해왔고 마케팅을 어떻게 했고 우리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는 앞에 설명을 했지만 들어보니 어때요? 다 내가 아는 이야기였죠. 네, 다 내가 하고 있었던 거였고 예전부터 다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얘가 조금 속도가 빠르게 왔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번 시간 통해서 언택트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 언택트라는 아이가 내가 감시 끊어진 언택트 시장에서 온라인, 모바일, 다른 소통 방법으로 나를 알리고 나를 발전시키는데 어떠한 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언택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언택트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해볼게요.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비대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뭐라고 하죠? 자, 이거 상품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 나 이 답은 안다 하시는 분은? 네? 아니요.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비대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뭐뭐 서비스라고 얘기한다. 네, 언택트 누구신가요? 네, 언택트 서비스. 현재 우리가 아까 그래서 이것들을 좀 사용되고 있어요 라고 설명했던 게 있어요.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런 사업들이 조금 성장하고 있지 않고 이런 사업들을 선언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현재 성장 가능성이 다른 것보다 조금 낮은 사업은 몇 번일까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였나요? 자, 몇 번? 네, 3번. 정답입니다. 누가 먼저 빠르셨는지는 두 분이 다 가위바위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아마존에서 배달 로봇을 만들었죠? 이 이름이 뭘까요? 주관식이에요. 플라이요. 네? 플라이. 땡! 스카우트. 스카우트! 정답입니다. 그렇게 정답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언택트 시장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언택트를 어떻게 하자? 자, 언택트 누구예요? 네. 네. 축하드려요. 네. 언택트 해야 된다. 스카우트, 언택트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택트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정답을 제일 많이 맞추신 우리 선생님. 자, 언택트 시장에서 언택트를 변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취업일지, 창업일지, 자영업일지 전 아직 모르지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진로를 위해서 내가 이걸 좀 꼭 갖춰야겠다 생각이 드시는 게 있을까요? 이런 스마트 기기 같은 거 잘 활용하는 스마트 기기 활용 진짜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요즘은 핸드폰으로 웬만한 거 다 하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야지만 앞으로 하는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런 거에 대한 것들도 익숙하게 할 수 있겠죠. 좋은 소양입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 선생님. 이과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네. 요즘 시대에 이제 많은 학생들의 전공이 컴퓨터나 전기전자로 가고 있는데 그게 이 하나의 트렌드를 설명해주는 예시이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미래에 뭔가 자신이 뭔가를 하고 싶다면은 그에 대한 컴퓨터 코딩이나 전기전자 그런 거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나. 네, 좋은 의견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온라인, 모바일 이런 코딩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앞에 교육사업 하시는 분들이 초등학생들을 살고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사업적인 트렌드를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수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뒤에 선생님. 데이터. 네. 맞습니다. 네. 데이터에 대한 것들은 점점 더 예전에 비해서 빠르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쌓일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한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죠. 우리 선생님. 네. 이런 시대일수록 약간 사람들의 심리나 문화적인 것도 더 신경 써서 그렇게 발전을 시키고 싶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전히 인문학적 책들이 더 계속 더 많이 읽히고 사람에 대한 심리 그런 거 있죠. 이래도 괜찮아 이런 서적들이 계속 뜨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 꼭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겠죠. 우리 선생님?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리액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좀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걸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굉장히 감성적인 코드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막 카톡에다 쓰고 계신 다른 분이 거기에 막 편지가 막 이렇게 하는 이모티콘을 올리시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네.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말을 잘하고 언변이 좋고 이런 거였다면 온티프 시대에 맞춤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뒤에 선생님. 대면으로 안 하다 보니까 막 사람의 표정 같은 걸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텍스트만 보고 이해하는 그런. 네. 좋은 꼭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으로 얘기하다 보면 자꾸 오해와 그래서 저도 언젠가부터 카톡으로 오면 우선 누구 전화해요. 가까워서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들도 점점 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방법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면 생겨날 거고 우리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도전! 저도 약간 소통에 대한 기술이 제일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될 거니까. 그렇죠. 비대면이기 때문에 좀 현장 간의 소통 방법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콘텐츠 시대에서 어택트로 오면서 솔직히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가 알게 모르게 경험했던 그런 시장들이었고 우리도 오늘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제가 이 앞에서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의 오직 한 가지는요.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변화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근데 그걸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많은 트렌드 중에서 소비 트렌드에 민감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스타벅스에서 레디백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죠? 죄송합니다. 저도 하나 있긴 합니다만 네, 그걸 받기 위해서 발빠르게 6시에 막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있고 빠르게 소통을 하면서 그거를 구하자마자 또 그 다음에 또 할리스 커피숍에서 폴딩 카트도 저도 있긴 합니다만 누가 사면 쭉 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는 A라는 화장품이 히트를 쳤다면 올해는 B라는 화장품이 히트를 치고 또 작년에 어떤 패션이 떴다면 올해는 크롭탑이 뜨고 소비에 대한 트렌드는 우리가
생활에 최종원 선생님 안경을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 안경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모양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소비 트렌드가 민감하죠. 하지만 우리가 민감하게 봐야 될 트렌드는 이게 아니에요. 사회적 트렌드, 사람에 대한 트렌드.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기업이 어떻게 가고 있고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가고 있고 이 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소비 트렌드가 보여요. 실제로 언택트라는 책을 쓰신 갑자기 성함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하시는 곳이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곳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나오신 분이 아니었고요. 예전부터 기업이나 정보기관에서 새로운 것들을 출시하기 전에 새로운 흐름에 대한 것들이 나오기 전에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갑자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언택트가 급변하게 오면서 그동안 이분은 계속 기업한테 핸섬 이야기를 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베스트셀러 빵 됐죠. 이분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소비 트렌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사회와 사람의 트렌드를 민감하게 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 알고 있었던,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였지만 그걸 캐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택트 시장에 대해서 언택트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발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가 없었다, 못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느끼지를 못했을 뿐이다. 다 알고 있었던 거였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취업이든 창업이든 그 외에 다른 무언가를 고민하고 시작하면 내 직업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고민해야겠지만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언택트 시대에 대해서 충분히 언택트로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죠? 네, 긴 시간 동안 저랑 함께 뜨거운 눈빛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언택트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힘차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나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